안녕하세요. 책 읽는 보라입니다.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5번째 날 5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5번째 날 5번째 이야기. 귀도토 다 크레모나는 자코민 다 파비아에게 딸을 하나 남기고 숨을 거둡니다. 파엔차에 사는 잔놀레 디 세베리노와 민기노 디 밍골레가 이 처녀를 사랑합니다. 둘은 결투를 하지만 이 처녀가 잔놀레의 누이 동생임이 알려지면서 민기노의 아내로 정해집니다. 밤 꾀꼬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인들은 모두 몹시도 웃었고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웃음을 그칠 줄 몰랐습니다. 어느 정도 웃음이 잦아들자 여왕이 필로스트라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는 우리를 너무나 슬프게 만들더니 오늘은 이렇게도 들뜨게 해주는군요. 이제 누구도 필로스트라토님에게 불평할 수 없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여왕은 몸을 돌려 네이필레에게 이야기를 시작하라고 했고 네이필레는 기쁜 얼굴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필로스트라토님이 로마냐 지방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했으니 저도 다소 범위를 넓혀 그쪽 지방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하려 해요. 파노라는 도시에 2명의 롬바르디아 사람이 살았어요. 한 사람은 귀도토 다 크레모나였고 다른 사람은 자코민 다 파비아였죠. 이제는 둘 다 나이를 먹었지만 젊은 시절을 군인으로서 거의 전쟁터에서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어느덧 죽을 때가 다가오자 아들도 없고 믿을 만한 친구나 친척도 없었던 귀도토는 자코민에게 자기와 관련된 여러 얘기를 들려준 다음 10살쯤 된 게즈바이와 자기가 세상에서 지니고 있던 모든 걸 남기고 숨을 거두었답니다. 그럴 즈음 오랫동안 전쟁과 재해에 시달리던 파엔차에 마침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혀갔고 도시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자코민은 이전에 한번 살아봤던 터라 파엔차라는 도시가 살기 좋은 곳이라 여기고는 자기가 가진 걸 다 들고서 그곳으로 돌아갔어요. 귀도토가 맡긴 게즈바이도 물론 데리고 갔죠. 그는 그 게즈바이를 자기 딸처럼 사랑하고 돌봐주었답니다. 게즈바이는 자라면서 그 도시에서 당시 견줄 여자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어요. 아름다운 만큼이나 반듯하고 정숙하기도 했죠. 그 때문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했지만 그 중에서도 잘생기고 똑같이 재산도 많은 두 젊은이가 특히 엄청난 사랑을 퍼부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질투를 넘어 정도 이상으로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네요. 한쪽은 잔놀레 디 세베리노였고 다른 쪽은 민기노 디 밍골레였어요. 처녀가 15살이 되자 두 사람은 각자 부모가 허락만 하면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말리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처녀를 소유하겠다고 각자 마음을 먹었죠. 자코민이 살던 집에는 늙은 하녀와 크리벨로라는 쾌활하고 재미난 하인이 살았어요. 잔놀레는 이 하인과 대단히 친하게 지내왔기 때문에 적당한 때를 봐서 자기 마음을 다 내보이고는 자기가 바라는 걸 얻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엄청난 살해를 하겠으니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자 크리벨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글쎄요, 그런 일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주인 나리가 다른 곳에 식사를 하러 외출하셨을 때 아가씨가 있는 곳으로 나리를 끌어들이는 것 정도입니다. 제가 나리를 위해 아무리 말을 늘어놓아도 아가씨는 제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좋으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나리가 알아서 하세요. 생각하시는 대로 말입니다. 잔놀레는 그 이상은 원하지 않는다며 그러자고 했죠.
한편 민기노는 하녀와 친해둔 터였는데 하녀에게 부탁해서 처녀에게 수도 없이 심부름을 시킨 결과 자기 마음을 처녀에게 어느 정도 전해둘 수 있었어요. 더욱이 하녀는 자코민이 저녁에 일이 있어 외출한 경우 둘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둔 상태였죠. 이런 상태에서 며칠이 지나 크리벨로가 수완을 발휘한 결과 자코민이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러 외출을 하게 됐어요. 크리벨로는 잔놀레에게 이 일을 알렸고 문을 열어둘 테니 신호를 하거든 달려오도록 공모를 했어요. 한편 이 일을 전혀 알지 못했던 하녀 역시 민기노에게 자코민이 집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알리고 집 근처에 있다가 자기가 신호를 보내면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해둔 거예요. 저녁이 되자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서로의 일을 전혀 모르면서도 서로를 의심하며 처녀를 손에 넣으려고 무장한 동료들을 데리고 출발했어요. 민기노는 자기 패거리와 함께 신호를 기다리며 처녀의 집 근처 친구 집에서 대기했고 잔놀레도 같은 모양으로 처녀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죠. 한편 크리벨로와 하녀는 자코민이 집을 비우자 서로 내보내려고 머리를 썼어요. 크리벨로가 하녀에게 말했죠. 할멈은 어째서 잠도 안 자고 집안을 서성거리는 거요? 그러자 하녀가 대꾸했어요. 그런 자네는 어째서 주인님을 모시러 가지 않는 거야? 이제 밥도 다 먹었는데 왜 여기서 얼쩡거리냐고?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서로를 쫓아낼 수가 없었죠. 이러는 동안 잔놀레가 오기로 한 시간이 다가오자 크리벨로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할멈은 신경 쓰지 말자. 입 다물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인걸. 그러고는 약속한 신호를 보내고 문을 열어주었어요. 잔놀레는 두 명의 패거리를 이끌고 잽싸게 안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처녀가 거실에 있는 걸 보고 붙잡아서 데려가려고 했어요. 처녀가 크게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그 소리를 들은 민기노가 자기 패거리를 데리고 뛰어들어왔어요. 처녀가 벌써 문 밖으로 끌려나가는 걸 본 민기노는 칼을 빼들고 소리를 질렀어요. 야, 이 배신자 놈들아, 다 죽여버릴 테다. 너희들 멋대로는 안 될걸? 이게 못하는 짓이냐? 하고 말하고 한꺼번에 덤벼들었답니다. 한편 이웃 사람들이 횃불을 켜들고 무기를 들고 달려나와 욕을 퍼부으며 민기노를 돕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싸운 결과 민기노는 잔놀레에게서 처녀를 다시 빼앗아 자코민의 집으로 데려왔죠. 그런데 소동이 끝나기 전에 그곳 시장이 보낸 관리들이 현장에 도착했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체포했어요. 그 가운데 민기노와 잔놀레 그리고 크리벨로가 끼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감옥에 갇히고 말았답니다. 일이 가라앉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온 자코민은 속상하고 분한 마음을 가누지 못했어요. 하지만 일이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따져본 결과 처녀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고 다소 마음을 놓았죠.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아침 이 편과 저 편의 친척들이 사건의 전말을 듣고 감옥에 갇힌 두 젊은이가 큰일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며 자코민을 찾아왔어요. 자코민이 법의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들은 젊은 사람들이 생각이 짧아서 저지른 짓이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애정과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부드러운 말로 간청했어요. 그리고 그들 자신이나 잘못을 저지른 젊은이나 자코민의 마음이 풀리도록 어떤 배상이든 하겠다고 제안했죠. 자코민은 살아오면서 숱한 일들을 겪었고 좋은 심성을 지닌 사람이었기에 선선하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의 도시에 있지만 제 도시에 있다 해도 여러분을 친구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게다가 여러분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놓였으니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제가 따라야겠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 이 처녀는 크레모나 출신도 아니고 바비아 출신도 아니며 파엔차 출신입니다. 저에게 이 아기를 맡긴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애가 어디 출신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을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처녀가 파엔차 출신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들은 자코민의 관대한 대답에 감사를 표한 뒤 어떻게 해서 그녀를 맡게 됐고 어떻게 해서 그녀가 파엔차 출신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괜찮으면 말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자 자코민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귀도토 다 크레모나는 나의 동료이자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죽으면서 한 말에 따르면 이 도시가 페데리코 황제에게 점령당하고 무차별적으로 약탈당하는 와중에 자기 동료들과 어느 집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버리고 간 물건들을 발견했다는군요. 사람이라곤 당시 2살쯤이던 이 아이 하나뿐이었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계단을 오르는 제 친구를 보고 아빠라고 부르는 바람에 불쌍해서 그 집에 있던 물건과 아이를 반호까지 데려왔다는 겁니다. 페데리코 2세가 파엔차를 점령한 사건은 토스카나의 커다란 반항을 불러 일으켰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아이를 나한테 맡기면서 적당한 때가 오면 결혼을 시키고 자기 재산을 지참금으로 주라고 부탁했지요. 이제 남편을 맞을 나이가 되었는데 아직 제 맘에 드는 사람을 골라주지 못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날까 걱정이라 서두르려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몰려와 있던 사람 중에는 굴리엘미노 다 메디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메디치나 가문은 볼로냐의 명문가로 13세기에 법률가를 여러 명 배출했습니다. 그는 당시 귀도토와 행동을 함께 했던 사람으로 그 덕분에 귀도토가 약탈한 집이 누구의 집이었는지 잘 알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그 집 주인이 있는 걸 보고서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베르나부초, 자코민이 말하는 걸 들었소? 베르나부초가 말했어요. 들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립니다. 그 난리통에 자코민이 말하는 그 나이 또래의 어린 딸을 잃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그러자 자코민이 말했어요. 이 처녀가 그 애가 틀림없습니다. 그때 저는 귀도토와 함께 있었고 어디서 약탈을 했는지 듣고는 당신 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 딸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징을 생각해보고 찾아보십시오. 그래야 당신 딸이라는 것을 확증할 것이 아닙니까? 베르나부초는 생각에 잠겼다가 딸의 왼쪽 귀 위에 조그마한 십자가 모양의 상처가 있다는 걸 기억해냈어요. 그 일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종기를 잘라낸 자국이었죠. 베르나부초는 아직 자리에 있던 자코민에게 바로 다가가서 자기를 집으로 데려가 처녀를 보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자코민은 기꺼이 그를 집으로 데려갔고 처녀를 그의 앞에 데려오게 했어요. 베르나부초는 처녀를 보자 지금도 미인인 그녀의 어머니를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자코민에게 왼쪽 귀를 덮고 있는 머리카락을 조금만 들어올리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자코민은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베르나부초가 부끄러워하는 처녀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머리카락을 들어보니 십자가 모양이 보였어요. 이제 틀림없이 자기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된 베르나부초는 머뭇거리며 거리를 두려 하는 처녀를 와락 껴안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답니다. 그리고 자코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고맙소. 이 아이는 내 딸입니다. 귀도토가 약탈했던 집은 바로 우리 집이었습니다. 그때 갑작스러운 혼란 속에서 내 아내, 즉 아이의 엄마가 애를 그만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아이가
그날 불에 탄 그 집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얘기를 듣고 나이가 지극한 사람인 걸 보고서 그 말을 신뢰하게 된 처녀는 보이지 않는 본능에 이끌려 그의 포옹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답니다. 베르나부초는 서둘러 사람을 보내 어머니를 데려오게 했고 다른 친척들과 형제 자매들도 오게 했죠.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처녀를 소개하고 그간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천 번의 포옹이 이어진 뒤 모두가 축하하고 자코민이 몹시 기뻐하는 가운데 베르나부초는 처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곳 시장은 이 소식을 듣고 체포된 잔놀레가 베르나부초의 아들이며 처녀의 친오빠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죄를 관대하게 사면하겠다고 공표했어요. 뿐만 아니라 베르나부초와 자코민, 잔놀레와 민기노가 모두 화해를 했으며 특히 민기노에게는 이 처녀를 아내로 주기로 모든 친척들이 동의하고 기뻐했답니다. 처녀의 이름은 아니에자였어요. 여자의 이름과 잔놀레가 베르나부초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결말에 가서야 함께 밝혀짐으로써 둘의 가족관계가 회복된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연루되었던 크리벨로와 다른 사람들도 석방됐죠. 민기노는 너무나도 큰 기쁨 속에서 아름답고 성대한 결혼식을 치렀고 처녀를 자기 집에 맞아들여 함께 오랜 세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기까지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5번째 날 5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는 보라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